안녕하세요, 장 사장입니다. 이 상간자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 소송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게 상간자 소송이죠. 상대방에게 이 정신적인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상간자 소송인데, 이혼 소송은 수집한 증거로 이혼 결정 받는데 별 어려움 없이 끝났어요. 근데 상간자 소송은 승소하고 이길 확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이 관통죄라는 것이 있을 때는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아니면 남녀가 모텔이나 둘만의 공간을 출입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가 됐어요. 아니면 현장을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덮치고 이래서 간단히 정리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관통죄가 없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전에 상간소송을 할 때는 바람피는 사람들, 즉 말해서 대상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작은 스킨십,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 이런 장면 가지고도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았어요. 이겼어요, 대부분. 근데 요즘에는 상간자 소송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길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증거 가지고는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식당에서 쌈밥집에서 쌈을 싸서 남자한테 이렇게 먹여줘, 이런 장면을 촬영을 했어.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 증거물로 제출했어. 그런데 이기질 못했어. 증거가 부족해. 증거를 보충해달라 그런다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저 둘은 예사롭지 않아, 불륜이야. 아니면 정상적으로 뭐 회사 동료나 거래처 사람이야. 누가 회사 동료나 거래처 사람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쌈을 싸서 먹여주나?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불륜이야. 근데 법원에서는 상간소송할 때 인정을 안 해주더라. 증거가 부족하니까 더 해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정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해와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장면만 이렇게 사진을 제출했겠어요? 둘만의 공간, 원룸, 오피스텔, 상대방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도 촬영을 했죠. 그 장면과 식당에서의 장면, 그리고 공원 산책하는 장면, 이걸 제출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 상간 행위로 부족하다 해서 증거를 더 보충을 하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대상자들이 모텔이나 펜션 이런데 숙박료를 지불하고 단기간 짧은 기간에 투숙을 해서 둘이 같이 머물렀다, 이런 장면의 사진 자료는 함께 제출했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도 있죠. 조금 전에 말한 어깨동무, 길 가다가 어깨동무, 스킨십, 그리고 식당에서 쌈을 싸서 먹여주는 장면, 이런 게 있었으면 함께 어우러져서 승소할 수 있어요, 상간자 소송에서. 그런데 이번 경우는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 원룸이었다는 거죠. 일반 주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주거 공간에서의 행위, 일반 주거 공간에서 들락날락한 거는 아무래도 증거로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해서 증거를 좀 보강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걸로는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하죠. 법적으로 따지면 부족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누가 탐정이나 이런 사람이 추적을 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연인관계야, 두 사람은 불륜관계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한 번 들락날락한 걸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오늘 들어갔다 나왔어, 내일 또 들어갔다 나왔어, 모레 들어갔다 나왔어, 여러 날에 걸쳐서 대여섯 번 그 집을 출입을 해.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이야. 남자가 계속 들락날락해. 그 장면을 여러 날에 걸쳐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리고 공원을 같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해, 어깨동무하고 진짜 데이트를 해. 이런 장면이 모두가 이제 어우러져서 있었다면 부족할 수 없는 증거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근데 단 하루에 이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졌다면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단 하루에 이루어진 그 행위들로 인해서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적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 날에 걸쳐서 이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두 사람의 연인 관계이고 불륜을 하는 사이다, 이걸 입증을 하려면 함께 했다는, 여러 날에 걸쳐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같은 말이겠지만, 오늘은 두 남녀가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을 했어요. 다음 날 상대방의 원룸에 들어갔어요, 둘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식당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어, 다정하게 밥을 먹어. 그 다음날 분위기 좋은 카페, 함께 차를 타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어. 경치 구경하면서 차를 한잔 했어. 그리고 다시 와서 상대방의 집에 같이 들어갔어.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나왔어. 이러면 어때요?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둘이 공원을 산책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있다 나왔어. 이게 하루에 이루어졌잖아요. 단 하루의 일만으로는 좀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좀 어렵다는 거죠. 여러 날에 걸쳐서 몇 차례, 수차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좀 확인을 하라는 거죠. 증거를 수집해서. 단순히 이혼 소송만 해서 이혼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단 하루에 일어난 일로도 이혼 결정,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간자 소송이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이 소장이 날라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상대방도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응을 하는데 어설프게 대응을 하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대응을 하겠죠? 변호사를 선임을 하던가 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혼 소송이 진행되거나 상간자 소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증거 수집은 힘들어져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대상자들이 쉽게 행동을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쉽게 행동 안 하잖아요. 상대방이 맞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충분하게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듣지 않잖아요. 좀만 참으면 되잖아요. 못 참고 둘이서 공원을 손잡고 다니는 사진 한 장 가지고 이혼 소송하고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하고 절대 안 돼요. 빠꾸마저 충분한 증거. 물론 기다리는 시간, 증거 수집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 고통을 제가 모르진 않아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신적으로 피가 마르지. 알면서도 앞에서는 웃어줘야 되니까, 표정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힘든다는 건 알지만 조금 참고 견디면서 완벽하게 끝내는 게 좋잖아요. 중간에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혼 소송은 잘 진행돼서 이혼 결정 판결문은 받을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상간자 소송도 완벽하게 끝내주는 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강 사장이었습니다.